네, 국내 뉴스 브리핑입니다. 반도체와 가전의 수출 환율 마지노선이 무너졌습니다.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일부 업종의 수출 이익 확보를 위한 적정 환율선이 무너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강남 개포 재건축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강북 뉴타운은 줄줄이 무산됐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가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하지만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습니다. 웅진코웨이가 결국에 MBK 파트너스에 매각됩니다. 내년 1월에 MBK 파트너스의 웅진코웨이가 MBK 파트너스 품에 안길 전망입니다. 경기가 식어가는데 구조조정 시장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불황이 깊어질수록 뜨거워지는 구조조정 시장이 올 들어 사상 최대 규모로 폭풍 성장 중입니다. 내수 부진 때문에 결국 국민소득이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국민들 다수의 실질소득은 물론이고 명목소득까지 낮아져서 소비 여력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외국계 보험사들이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채널별로 특허 상품이 많아서 저금리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조가신문은 먼저 매일경제신문 일면기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남 개포 재건축이 이제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강북 뉴타운 사업은 줄줄이 무산된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마침내 개포지구를 포함한 총 15,4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되는 안이 서울시 승인을 통과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소형 주택 비율을 두고 각 단지 주민들과 지루한 밀고 당기기 끝에 개포 주공단지, 개포 시형단지 모두 서울시가 요구한 소형 주택 비율 30%를 결국 수용했습니다. 개포지구는 강남구 도곡동, 개포동, 일원동 일대에 위치하며 여의도 면적의 1.35배 크기에 달합니다. 네, 다음으로 중앙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사실상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추진 주체인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어제 긴급 이사회를 열고 2,5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환사채는 기업이 자금 마련을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나중에 회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드림허브는 30개의 주주사들이 지분율에 따라서 2,5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나눠서 인수토록 했습니다. 드림허브가 12월 16일까지 토지 중도금 반환채권 이자 145억 원과 종합부동산세 156억 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자본금 1조 원 가운데 200억 원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파이낸셜 뉴스 일면기사입니다. 웅진코웨이가 결국에 MBK 파트너스에 매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 MBK 파트너스 품에 안기게 될 전망입니다. 채권단이 매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합의했고 복병이었던 미래에셋 PF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웅진홀딩스는 법원의 중재하에 채권단과 웅진코웨이 매각 관련 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친 후 법원에 웅진코웨이 매각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웅진홀딩스의 다음 달 매각 대금 1조 2천억 원 중 40%에 해당하는 중도금 4,800억 원을 그리고 내년 1월 초에는 7,200억 원을 각각 지급키로 했습니다. 채권단은 내년 1월 중 웅진홀딩스의 회생 계획안도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으로 국민일보 일면기사입니다. 경기가 식어가는데 구조조정 시장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불황이 깊어질수록 구조조정 시장이 점차 뜨거워지면서 사상 최대의 규모로 MBA 시장이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사실상 회수가 어려워 연말까지 내놓을 부실채권이 7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기업 인수합병의 큰손인 기업재무안정 관련 사무투자 전문회사들이 올해에만 1조 원이 넘는 규모로 새로 설정됐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합병을 결정한 상장 기업도 작년보다 50% 이상 늘어나면서 M&A 시장이 몸집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계일보 일면기사입니다. 내수가 점차 부진해지자 이제 국민소득이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국민들 다수의 실질소득뿐만 아니라 명목소득도 낮아져서 결국에는 소비 여력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수출 기여도는 크게 증가해서 지난 2009년 172.1%까지 치솟았습니다. 수출이 성장을 이끄는 수준을 넘어 수출이 없으면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는 정도까지 치달은 것입니다. 그 후에도 수출 기여도는 2010년 62%, 2011년에는 72%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만큼 내수가 부진해지고 있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신문입니다. 외국계 보험사들의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채널별로 특화 상품은 너무 많이 내놓다 보니까 저금리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AIA 생명과 알리안츠를 비롯한 외국계 5개 생명보험사들은 벌써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회계연도 생명보험사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특히 외국계 보험사들의 악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의 경우 채널별로 특화된 보험사가 많아서 저금리 시대에 큰 타격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고 조직을 추스르는 과정에서 실적 유동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